자, 금요일 개장 전 전략 알아봅니다. 펀더멘탈 투자가 되겠고요. 페트라 투자자문의 용환석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시장 시중에 돈은 있는데 살만한 게 없다. 주식시장 얘기입니다. 뭐 우리 시장의 얘기일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해외 시장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뭔가 좀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실적에 대한 거, 경기에 대한 거는 아직 자신감을 못 갖겠고, 그렇다면 이제 뭐 가격적으로 떨어지면 가격 메리트라도 있어야 되는데 떨어지지도 잘 않고, 네. 그럼 옆으로만 이제 계속 그 횡보하는 기간 조정인데, 자,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에는 기간 조정만큼 매력이 생기는 것인지, 용 대표님은 우리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이제 많은 작년 연말 올해 연초 기대감과는 좀 달리 아직도 2000선 근처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데 사실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가장 좋은 환경은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는 이제 화랑장일 텐데 물론 그럴 때도 떨어지는 주식은 있지만 그래도 확률상 그래도 아무래도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어떤 전체적으로는 좋지 않더라도 좋은 업종이 이제 있으면은 거기를 찾아서 투자를 하면은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물론 이제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뚜렷이 좋은 업종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도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업종마다 또 전망이 다르다는 얘기는 아니고 사실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주가가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업황이 좋은 업종은 그만큼 주가가 반영이 돼 있고 또 나쁘면 또 그만큼 이제 적절하게 이제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되게 특별한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럴 때는 이게 전체적인 경제 상황과 좀 관련이 적은 예를 들어서 M&A라든지 턴어라운드 이런 등등 이제 좀 특수한 상황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실제 이제 워런 버핏 같은 경우도 과거 이제 투자를 할 때 다우 지수가 좋지 않을 때는 좀 이런 데 많이 주력을 해서 수익을 많이 냈던 이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화면 하단에 자막이 M&A, 턴어라운드 이런 특수 상황을 주목하자고 나왔습니다만, 이 자본이나 돈의 속성은 물이나 공기와 같아서 틈만 있으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답답하다 보니까 어떤 환경들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형태가 돼서 그런 투자로 또 유인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특수한 상황,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특수한 예를 들면 M&A 같은 경우 회사가 인수되고 또 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한 회사로서 가치보다 또 시너지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가치가 올라가면 주가도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러한 상황이라는 게 회사의 어떤 개별 회사 특수한 상황이지 전체 경기라는 좀 무관한 상황이고 또 이게 회사가 좀 어려운 회사들이 이제 구조조정을 거쳐서 턴어라운드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업황에 관계없이 회사의 특수한 상황인데 또 이런 거 이외에도 같은 회사를 다르게 투자할 수 있는 예를 들어 한 회사의 보통주 선주일 수 있고 또 자회사 지주사 등등 이제 이런 걸 활용하는 롱숏 전략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일반인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경우는 M&A, 턴어라운드 관련 회사들은 잘 찾아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살펴보는 것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어떤 요소들, 그러니까 M&A 기업 인수 합병이라든지 아니면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군이라든지 아비트레이지는 이제 차익 거래를 하는 것이죠. 이 균형이 안 맞아 있을 때 보통 이제 파생 상품에서 많이 이야기들 하는데 자, 어찌됐건 간에 이런 형태를 한 예를 들어주신다면 지난주 얼마 전에 이슈가 한번 있었죠. 그래서 최근 M&A 관련돼서 그래도 가장 최근에 큰 뉴스는 아무래도 다음 카카오 합병일 겁니다. 이제 그래프도 준비되어 있지만 이제 합병 발표 이후에 주가가 사실 급등을 한 후에 사실 정확히는 발표하기 전날부터 조금 사실 오르긴 했지만 급등을 하고 이제 다시 조정을 받아서 아마 이제 기관들이 많이 차익 실현을 한 게 큰 이유 같긴 한데 어쨌든 조정을 받다 보니까 지금 주가는 어떤지 한번 이렇게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다음하고 이제 카카오톡 카카오 회사 이름은 카카오니까 이제 카카오는 비상장 회사였고 이제 합병을 하면서 실제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카카오 주주한테 이제 다음 주식을 발행하는 형태로 이제 합병이 됐는데 실제로 회사 가치는 카카오가 훨씬 더 크게 이제 반영이 됐고 또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분 구조를 보셔도 과거에 이제 다음에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 이재용 최대 주주의 지분은 상당히 축소가 됐고 카카오의 창업자 대주주 김범수 의장의 지분이 대주주가 되면서 실제로는 다음이 이제 합병된 인수된 이제 그러한 사례인데 실제로 과거에 다음 같은 경우
이제 모바일 쪽에 아무래도 이제 약하다 보니까 뭐 조금 이제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 합병을 통해서 분명히 시너지 효과는 있는데 그럼 이제 다음 가치가 어떤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실제 아직은 합병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시가총액을 정확히 계산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실제 주가 거래되는 건 이제 합병이 됐다는 걸 가정으로 거래가 되고 그래서 실제 아직 발행이 되지 않은 이제 카카오 주식까지 합쳐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현재 뭐 5조 3천억 정도 되는 이제 그러한 가치인데 그럼 이제 그 중에서 과거 다음 이제 카카오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카카오 같은 이제 카카오톡 같은 이런 업은 사실 상당히 회사 가치를 평가하기 좀 어렵습니다. 많은 부분 이제 미래 가치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다른 유사한 회사랑 이제 비교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인데 유사한 회사라는 게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우리나라 라인, 이제 네이버에서 서비스하는 라인도 있고 또 미국에 얼마 전에 왓츠앱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제 페이스북에 인수된 가격 이런 걸 비교를 해보면은 아마 상대적인 비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네. 비교하는 게 뭐 이익 가지고 비교할 수도 있지만 이익은 이제 다른 회사의 경우 이제 알기가 어렵고 라인 같은 경우도 그 중에 라인 서비스의 이익을 알기가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출로 비교해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가입자당 가치를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입자당 가치는 다른 나라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입자당 매출이 좀 많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라기보다 어떤 면에서 이제 매출 대비 비교하는 게 적절해 보이는데 그런 면에서 라인보다 이제 훨씬 적은 가격에 이제 평가가 되고 있고 뭐 왓츠앱에 비해서는 뭐 월등히 이제 낮은 가격이라 상대적으로 아직 그렇게 뭐 아주 비싼 가격은 아니라 뭐 아직도 뭐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이제 경제학에서는 토빈의 Q가 1보다 적을 때 기업 인수합병이 활성화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기업들이 돈은 가지고 있는데 설비 투자라든지 뭔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안 하고 멈춰 있으면 먹힐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먹힌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적대적인 M&A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다음도 결국에는 카카오라는 것을 선택해서 뭉친 것 같은데 자, 이 시장이 멈춰 있다 보니까 결국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주신다면 그런 가능성은 아니더라도 뭔가 또 빛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좀 더 추가 얘기 들어볼까요? 이제 인수합병 같은 경우는 물론 미국이나 다른 나라 정도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기회는 계속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어려운 회사들 이제 구조조정을 하는 뭐 그런 케이스인데 뭐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뭐 KT 같은 경우도 요즘 지금 이제 구조조정 중이고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다 대부분 이제 신임 CEO가 오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증권회사들도 뭐 잘 아시는 바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 구조조정이 잘 되면 당연히 회사 가치가 올라가서 뭐 주식으로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KT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뭐 KT는 뭐 모든 분들이 당연히 잘 아시는 회사이고 우리나라 최대 통신업자이고 또 유무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실 이제 무선 사업이 더 수익성이 좋고 또 전망이 좋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사실 이제 무선 사업은 SKT가 1등이라 어떤 면에서는 또 SKT가 더 큰 회사라고 뭐 기준에 따라서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통신업 말고 이제 KT 같은 경우는 뭐 스카이라이프 그러니까 위성방송 업체를 이제 인수해서 지금 KT 스카이라이프죠. 이제 위성방송 또 자체적으로 서비스하는 올레 TV 브랜드 ITTV 이런 유선 이제 TV 업도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최근에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인력 구조 조정이라든지 또 여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작년 2013년 보시면은 작년에는 많은 적자가 났고 계속 이익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구조 조정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 많은 부분이 인력 구조 조정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나라 뭐 아시겠지만 통신업자들이 치열한 경쟁, 보조금 지급 이제 이런 형을 많은 이제 규제를 통해서 또 실제 외국의 다른 통신사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통신업자들이 비대하게 많이 마케팅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고 하면은 올해 이제 2014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비용들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적자는 더 커질 수 있지만 성공적으로 되면은 이익이 이제 많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이제 직접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또 언론상에 이제 많이 나와 있고 이제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는 게 좀 비주력 자회사들을 매각할 수 있다. 실제로 할 가능성도 있고 또 하다 보면 또 주력 사업에 주력을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어떤 종류가 있냐면은 이 모든 부동산을 이제 모은 KT 이스테이트라는 회사 자회사가 있고
사실 이제 부동산이야 부동산 가치에 비해서 실제 수익성은 적다 보니까 매각을 하면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어 보이고 또 BC 카드, KC 캐피탈 그다음에 이제 렌탈, KT 렌탈도 사실은 2등 업체 아주 렌탈은 상장이 돼 있는데 이제 비상장 이제 자회사이긴 한데 네. 이런 부분들이 다 좋은 회사인데 뭐 비주력은 맞고 이제 이 매각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도 주가에 도움될 수 있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공감을 많이 합니다. KT는 뭐 귀에 익숙한 기업이고 잘 아시는 기업이지만 무겁다라는 인식 때문에 소외를 시키시는데 이런 내용을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M&A라든지 뭐 이 기업 구조 조정을 통한 비용 절감 그래서 턴어라운드라는 이슈로 관련된 기업 펀더멘탈하게 한번 접근을 해봤고요. 오늘 KT까지 들어봤습니다. 페트라 투자자문의 용환석 대표가 어려운 시간을 또 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